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수가 어제보다 좀 줄어 있네? 앞에 어떤 분이, 딴 분이 하셨나 보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픽펜으로.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네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과 굉장히 좀 흡사하게 돌아가지 않나요? 최근에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제 시황관과 저는 되게 흡사한 것 같습니다. 뭐가 흡사한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부터 시장이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아침부터. 이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제가 예측했던 고가, 얼마 기억하세요? 제가 4050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근거는 피보나치였어요. 기억하시면 1번.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예. 좀 공교롭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제 종가가 4042인가 뭐 이렇게 끝나길래, 여기도 아니야? 이 생각이 솔직히 저 스스로도 들었어요. 이상하다. 이 정도면 고점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근데 이게 웬걸? 아침부터 그냥 쭉 밀리네요. 예. 제가 4050 얘기를 꽤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좀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은 된 것 같아요. 좀 오버슈팅 나면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거의 맥시멈 같은데? 약간 요런 얘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이쪽으로 올 가능성. 언제? 이번 주 이벤트가 많잖아요. 이벤트를 지나면서 요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제 시황과는 계속 이거예요, 지난주부터. 근데 이제 실제로 약간 그런 냄새가 나죠. 오늘 보면 거래소가 지금 선물이 8.4p 빠졌어요. 참고로 제가 요 사인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어제. 매도 사인이 조만간 이건 한번 뜨는 구조다. 여기서 매도 사인이 한번 뜨면 좀 빠질 거다. 실제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떴습니다. 떴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이러냐? 수급도 안 좋아요. 5천 계약 어제도 많이 팔았어요. 어제도 거의 만 계약에 가깝게 선물 매도가 있어서, 사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은 최근 들어서 안 좋거든요, 계속. 근데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이거를 네이키드로 볼 수는 없고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일방향으로 올랐잖아요. 뚜렷한 조정 없이 너무 일방향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물량들의 상당수는 해지성 물량들일 거예요. 아마 추측키로는 해지 물량이 꽤 들어가 있긴 할 거예요. 일방향으로 오르거나 일방향으로 빠지면 당연히 해지 물량이 좀 일반적으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성 해지 물량들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좀 되기는 해요. 최근 들어서 선물에서는. 이거 분명히 경계할 부분이고, 지수를 보면요, 오늘 수급을 보면 안 좋죠. 거래소 팔고, 코스닥 팔고, 선물 팔고, 콜 팔고.
품만 사네요.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럼 거래소는 여기서 고점이 나오면 그냥 밀릴 것이냐? 저는 3800 PT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봐야 하는데, 이게 이제 4000에서 3800이면 이걸 급락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연착륙을 할 것으로 봐요. 연착륙. 한목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슬금슬금 하면서 좀 연착륙을 할 것으로 봅니다. 유동성장에서 급락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대전지 자체가. 그래서 저는 연착륙을 할 것으로 보고 하단은 3800 정도 현재로서는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를 바라기도 하면서 예측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바람이자 예측입니다. 사실. 바람이자 예측이에요. 제가 근거로 제시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월봉이긴 합니다. 월봉상 주요 저항 라인을 다 뚫었어요. 이제 막. 코스닥은 막 뚫었기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크다는 거죠. 이번 주가 이제 이벤트가 뭐 많죠. 이제 FMC도 있고, 이건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고, 그다음 이제 에이펙이 있고, 이거는 이제 주요국 정상회담. 그것보다는 이제 미중 분쟁 그리고 관세. 이게 좀 포커싱이 되는 이벤트고, 마지막으로 내일 SK하이닉스 컨콜 대장주입니다. 세론 가능성. 전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벤트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움직이는 걸 봐서는 현재로서는 딱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주고 있다.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주봉상 피보나치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제가 선을 그어놨던 그 자리입니다. 공교롭게 저기서 일단 고점이 짚히긴 했어요. 딱.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봅시다. 종목들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충분히 볼 수 있는 시장인데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 자, 일단 오늘 아침부터 시간에서 보니까 유리기판이 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에서는 지금 보니까 한빛 레이저 정도가 좀 강한 것 같네요. 한빛 레이저가 좀 강한 흐름을 현재로서는 좀 보여주고 있고, 잠깐만요. 제가 보던 게 그래요. 몇 가지 동시에 하려니까 잠시만요. 동시에 하려니까 힘드네. 들어가. 자, 일단 봅시다. 2차전지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저의 이제 말에 따르면 이제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게 뭐야, 로봇주 반등하네. 코스닥의 상대적인 강세를 예측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겠어요, 섹터가. 우리가 봐야 될 섹터는 바이오, 2차전지. 어제 바이오 엄청 강했죠. 그리고 그 뭐야, 로봇, 이제 소부장,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인데 2차전지는 조정은 좀 필요하죠. 확실히 조정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보면 요즘 2차전지에서 제일 강한 종목이 얘거든요. 이수화. 지금 고점에서는 좀 밀렸네. 또 아까 거의 상한가였는데 최근에 상한가 3번 갔던 종목이죠. 5,000원대부터 올라와가지고 다이렉트로 거의 14,000원을 찍었어요. 한 2주 만에
3배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떴는데, 양극재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에코프로 그룹이나 LNF 같은 양극재 쪽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2차전지에서 약간 조금 특이한 방향을 보고 있기는 해요. 이수학이 너무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 요즘 지주사도 은근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성격의 종목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실제로 지금 2차전지 섹터라고 제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 중에 보면, 물론 다른 이유기는 한데 SKC도 사실 지주사죠. SK 오늘 자회사로 두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유리기판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거긴 하고요. 솔브레인도 사실 그런 성격의 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이수학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차별적으로 셉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것도 지주사잖아요.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나머지 뭐 이런 것들 조정 받는데, 아까 에코프로도 장중에 플러스 나왔었어요. 얘도 지주사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래서 약간 그쪽 결의 주식들을 저는 전반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봅시다. 로봇 잠깐 얘기를 하면, 로봇은 오늘은 지금 PNS 로보틱스라고, 이게 과거에 PNS 미케닉스라는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무상증자 발표를 해서 이 돌파 이후에 급등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약간 교과서적인 차트인데요. 요 저항이 이제 주 저항이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삼각수렴을 하고 있던 거죠. 이 종목도 삼수렴을 이렇게 하고 있던 건데, 이제 9월달 들어서 이제 돌파 시도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들어서는 돌파 후 안착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진짜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상증자 발표하고 지금 슈팅이 나온 건데, 이렇게 딱 요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10월달 들어서는 좀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는데, 무상증자가 트리거가 됐어요. 최근에 트렌드 중에 무증 발표날 윗꼬리 길게 잡고 그게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올라가는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바이오주 중에 7종목 중에 하나였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라고, 얘도 아마 무상증자 발표를 이때 했을 거예요. 이때 무상증자 발표하고 윗꼬리 달고 마감하고 다음날 밀렸거든요.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무상증자 케이스는 이거는 약간 유행을 타거든요.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갑다 했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PNS 미케닉스가, 로보틱스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더라. 지금 보니까 로보스타가 오늘 또 세네요. 로보스타가 센데, 저는 이제 지금 지수가 얘기하는 사이에도 쭉쭉쭉 빠집니다. 와, 10포인트나 밀렸어요. 저는 이제 요 레이모 로보틱스 있잖아요. 요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제가 보는 기본적인 베이스 시황과는 코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레이모 로보틱스는 나름 그래도 코스닥 시가총액 4위거든요. 4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라 함은 저는 신고가를 갈 거라고 봐요. 신고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뭐 신고가 가면 한 43만원대인데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하기는 하지만 지금 로봇주, 로보스타 막 이런 거 올라올 때는 못 올라오네요. 어쨌든 이런 거 계속 잘 보셔야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좀 오늘 같은 장에서도 기회를 좀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좀 안 가긴 하죠. 답답하긴 합니다. 뭐 주식이 저러다가 또 한 번에 가는 게 주식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오늘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주식이 5G. 제가 사실 5G에 그렇게 관심이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5G나 이쪽 섹터에 관심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 통신 장비 업종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AI 인프라 관련으로 큰 그림 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근데 지금 이제 뭐 5G 주파수 경매도 그렇고 6G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관심들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주로 볼 수 있는 게 KMW 이런 건데, 이런 거 조금 눈에 띕니다, 오늘 이 급락장에서도 좀 눈에 띄고. 그리고 화장품도 반등을 좀 시도를 했죠, 아침부터. 물론 좀 제한적인 반등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시장이 빠질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 어느 정도? 뭐 그런 이제 산업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주들은 실적을 조만간 이제 다들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좀 보려고 했는데, 그 대표 주자를 저는 달바글로벌로 사실은 보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일단 고점에선 좀 밀렸지만 저 밑에까지는 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오늘부터는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밑에까지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추이를 조금 더 볼 거지만 이런 것도 계속 한번 봐야죠. 저점을 한번 잡아보려면 저런 거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종목들 쭉 볼까요, 또? 제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렌텍 좋죠. 혹시 이렌텍 아직도 들고들 계십니까? 이거 들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이렌텍 많지 않나 지금? 다 익절하고 나가셨습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거. 마이크 노이즈 소리가 나요. 이거는 뭐 제가 마이크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어떤 분은 안 들린다고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노이즈가 좀 나도 그냥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최고다 이래서 사실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바꾸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계시네요. 근데 아마 매매하고 나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야기했던 투자 포인트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보면 이렌텍은 그거잖아요. 증여 끝났지. 증여 끝났지. 그 뭐야, 로봇 부품 납품하지. 그 다음 배터리팩, 이거도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지. 그 중에서도 ESS. 기관이 사모으지. 기관이 사모아요. 기관이 어제도 샀더라고요. 계속 사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기관이 어젠 드디어 연기금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사기 시작했냐? 8,000원대부터.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죠. 이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했으니까. 금투, 보험, 투신, 사무, 연기금까지 막 삽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 장이 좀 별로여도 다 이런 것도 좀 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못 가네요. 그렇습니다. 내용도 좋고 수급도 좋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네요. 지수가 조금은 많이 빠져서 좀 그렇긴 한데, 수익 청산했어요, 이런데. 예. 뭐 수익 냈으면 됐죠, 뭐. 수익 냈으면 됐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하다. 예? 딴 거 뭐 종목도 종목인데, 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이 지수에 어쨌든 간에 좀 의미 있는 고점을 맞춘 것 같아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그냥 기분이 뿌듯하네.
솔직히 빠지는 건 안 좋지만, 야, 이걸 어떻게 맞췄지? 제가 봐도 신기하지, 여러분 신기하죠, 이거? 솔직히. 나만 신기한 겁니까, 지금? 이 말을 한 나 자체도 신기한데요? 어떻게 여기서 고점이 나왔어? 야, 기가 막히네, 진짜. 이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피보나치, 그 사람 수학자잖아요. 대단한 알씨인 것 같습니다. 와, 저거를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들었지? 그 토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토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와, 대단하다, 진짜 그 사람. 그걸 또 적용시켜서 생각하고 있던 나도 신기하다, 진짜. 이 막무가내로 올라가는 시장인데. 이게 코스닥은 아까 장중에 계속 플러스가 한 번씩 보였거든요. 딱 이 플러스까지만 나와주면 좋은데. 지수가 너무 밀리니까 조금 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실 아직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약간 과도기 같아요, 과도기. 무슨 과도기냐면 코스피에서 뭔가 이제 코스닥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좀 고루고루 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기 전에 그러한 과도기가 딱 이번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그 문자 서비스를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이고 난리 났네. 거기에 제가 이제 종목을 하나 오늘 아침부터 이제 드리기도 했고, 저희가 지금 종목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저희 회원방에서도 오늘 아침은 아니지, 한 10시경에 이제 종목을 하나 들어갔어요. 저도 사줬네, 보니까. 저도 요 모의투자 계좌에서 사줬는데, 애기가 요즘 아파요. 그 지난주에 암 검사하러 병원 갔다가, 근데 그때가 1박 2일 일정으로 병원 일정이 너무 빼곡해가지고 그 다음날 감기가 걸렸고, 그래서 얘가 좀 아파요. 아파서 저런 겁니다. 아파서 지금 잘 달래고 있을 겁니다. 종목들이 너무, 이게 지수 너무 미니까 조금은 밀린다. 에이펙?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이게 예전 같았으면요, 지금 조선도 다 빠지네.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중에 모르는 일정이 있나요? 너무 뻔한 일정 아닌가요? FOMC 완전 정해져 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97%, 100%에 가까운 일정. 에이펙 지금 주말에 계속 미중 관련돼서 이제 포괄적인 합의는 끝났다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관세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실적 좋다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글쎄, 예전 같았으면 저는 세론으로 보는 게 이건 다 합당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 시장이 워낙 세니까, 유동성 장세니까 그래도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도 있는 건데, 예전 같았으면 다 세론이에요, 이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는데. 이거 너무 약간 좀 뻔해요, 일정이. 오히려 요거 미중 분쟁이 이상하게 흘러가면 이거는 리스크예요, 오히려. 나머지는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에 기대서 보는 건 저는 글쎄, 이제 와서 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지난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부터는 저 일정에 기댄다? 너무 다 뻔해서 저는 저게 어떤 좀 의미 있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사실은 보고 있어요, 계속. 그거 자체는. 자,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몇 개, 지금 뭐 또 눈에 띄게 움직이는 것들이 몇 개 있네. 3빌리언. 야불야불 잘 올라가네. 장이 약한데도 잘 올라가네요. 최근에 상한가 갔던 걔는 어떻게 됐나? 강원에너지.
살짝 쉬어가네요. 좀 더 빠지면 그때 더 사고 싶어요? 바이오, 저는 이제 바이오를 이제 언제 늘려야 되나가 제일 사실 요즘 관심사인데, 여러분 바이오 사야 돼요, 사실. 바이오. 다들, 다들은 아니다. 의견들이 많이 갈리죠, 요즘. 제가 다른 방송들은 제가 찾아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것저것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많이 보시죠. 요즘 시황관이 다들 좀 갈리지 않나요? 이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는 건데, 좀 많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갈린다 1번, 아니다 다 비슷한 것 같다 2번. 요즘 어때요? 약간 시황관이 좀 갈리나요? 아니면 다들 비슷한가요? 아마 최근까지는 많이들 비슷했을 거예요. 그냥 쭉쭉 올라가는 장이니까. 근데 이 정도에서 이제 요 4,000포인트부터는 많이들 갈릴 거예요, 아마. 2번도 꽤 있네, 그래도. 바이오가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 장세의 바이오는 아직 아니다. 자, 저는 명확한 제 나름의 논리는 있는데, 지금 실적장이라고요? 실적장세? 아니에요. 이게 왜 실적장세예요? 물론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긴 해요. 11월 중순까지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은 맞는데, 지금 실적장세 아닌데? 지금 실적장세 아니에요. 지금은 무슨 장세? 지금은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라고요. 실적 장세 아니에요. 사실 지금 막 섹터들 막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저는 지금 장세에 제일 걸맞는 섹터는 뭔 것 같아요? 4040 얘기하셨어요? 와, 다들 대단하다. 나만 그 신기한 걸 보던 게 아니었구나. 자, 바이오랑 사실 로봇이 제일 어울려요, 제가 볼 때. 바이오랑 로봇이 제일 어울려. 얘네 공통점?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어서 어울려요. 유동성 장세는 실적으로 가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제가 저번에 무슨 4계절 이거 설명했죠. 유동성 장세에서 정말 금융 장세죠, 정확하게는. 이게 실적 장세로 가고, 이제 역금융 장세 가고, 이제 이것도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그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경기 침체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이 도는데, 지금 금융 장세잖아요. 지금 유동성 장세. 실적 좋으면 좋은데, 실적 좋으면 당연히 좋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장세에 걸맞는 건 이런 거라고 봐요. 실적이 없어서 오히려 좀 걸맞아요, 이건. 로봇 실적 없잖아요. 자, 지금 이제 키워드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뭐예요, 대체? 일단 제가 지금도 유동성 장세라고 했죠. 오케이, 유동성 1번. 2번, AI. 이거 다 아시잖아요. 네. 저는 큰 키워드는 딱 이거 2개라고 봐요. 큰 키워드는 이거 2개다. 유동성 장세이자 AI가 이제 키워드를 이제 잠식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이 좋을 것이다. 관세 장세인가, 지금? 관세는 일종의 노이즈라, 그거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크게 보면, 이제 예탁금이 계속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인데,
가장 핵심 키워드는 AI라는 거죠. 사실 로봇이 이 두 개 다 맞아요, 사실. 바이오는 AI랑은 사실 큰 연관은 없기는 한데, 대신 AI 기술이 접목된 소위 말하는 의료기기 업종들, 그래서 그쪽이 잘 가는 거예요. 잘 간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뭐였죠? 큐리옥스 바이오, 뭐 토모큐브,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뭐 3빌리언, 뭐 프로티나 이런 게 이제 다 그런 류라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AI가 묻으면 더 좋기는 한데, 퀄컴이 내년에 자체 칩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내후년에 그거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또 출시한다고 했고, 사실 엔비디아 이외에 최근에 보면, 최근도 아니죠. 이미 좀 됐는데,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퀄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자체 칩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를 지금 과점하고 있는 업체는 엔비디아죠. 그쵸? 그 이제 파일을 좀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커지는 것과 경쟁 업체가 생기는 것, 뭐에 더 가점을 줄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더 빨리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사실은 좋아요, 계속.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약간 그런 식이고, 이제 KMW 좋은데? KMW 괜찮은데요. HFR. 오늘 이쪽이 시장이 약한데도, 나름 좀 힘이 있어요. 많이 샀으려나 모르겠다, 이거. 자, 또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 두산 퓨얼셀. 수소 쪽도 괜찮네요. 수소. 수소의 대장은 두산 퓨얼셀이 맞아요. 이게 이제 북미 쪽 매출이 기대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대장이 맞죠. 근데 이제 그 부품 관련돼서는 요 비나텍, 그리고 뭐 누차 얘기했지만 미코나 LTC. 근데 의외로 LTC가 많이 올랐어요. 다른 이슈로. 얘는 소부장이기도 한데 LTC가 사실은 많이 올랐고, 후성은 최근에 2차 전지로 올라간 거 아닌가? 제 기억엔 그런데. 근데 이제 후성도 주가가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을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거의 최근에 본 적이 없었어요. 원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제 몇 달 전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 8월달이죠. 8월달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봐야겠다. 왜냐면 이때 원인이 사실 실적이었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유동성 장세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얘는 또 왜 실적을 보냐? 케바케입니다. 이런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2차 전지는 사실 캐즘이라는 단어가 되게 크게 작용이 됐던, 이게 어떤 그 대기 매수세 입장에서는 이 캐즘이라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작용이 됐다고요. 즉, 그 우려를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예상치보다는 좋아지는 그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봐서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이때 이제 LNF 때문에 빠진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슈팅이 나온 건데, 2차 전지 지금 단기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관심이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즘 매매를 했던 2차 전지는 솔직히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거를 매매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단기에 조금 부담이 돼서, 이거 얘기 드렸잖아요. 저 강원에너지 매매했다니까요. 강원에너지를 매매했고 산지 이틀인가 있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결국 상한가를 갔는데 LNF 2000년 한번 볼까요? LNF가 날라가요. 마이너스 1%인데 날라갑니까 지금?
이게 날아가네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아직. 밑골이 좀 달았네. 한종 NCS 좋네. 얘는 ESS 거예요. 이거 한종 NCS, ESS 여기 있나? 여기 있겠다. 여기 있겠다. ESS. 이렌텍도 ESS. 신성 ST 뭐 이런 거. SDI가 쐈나요? 여러분들 뭐 이상한 거 많이 보시네. SDI 5,913억 영업 손실. 예상은 3,392억 영업 손실이었는데 예상보다 더 늘어났네요. 근데 왜 오르냐? 얘는 어차피 적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실적이 이게 참 어렵죠. 어제 포스코 퓨처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 혹시 아십니까? 어제 포스코 퓨처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세론이잖아요. 아, 그래서 많이 올랐구나 이러면서 빠집니다.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지만 빠집니다.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종목마다 섹터마다 다 제각각이냐. 심지어는 비슷한 일을 하는 동종업계 회사 A와 B가, A는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빠지고 B는 쇼크 나왔는데 오르고,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그쵸? 논리상은 안 맞잖아요. 뭐 섹터마다 다르게 볼 수는 있으니까 시장에서. 근데 지금 동종업계도 약간 그렇죠. 예를 들면 포스코 퓨처엠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빠지고, 삼성 SDI 쇼크 나왔는데 올라가고, 이게 왜 이러냐 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선반영이라고도 하고 세론이라고도 하고, 뭐 선반영, 세론, 기대감 막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주가 반응 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이거 솔직히 주가 반응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사실. 제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네. 수급 마음입니다. 수급 마음이에요. 수급 마음. 이건 정답이 없다고요. 응? 이걸 가지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답이 없는 애초에. 그래서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주가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기업은 무조건 세론이 될 거야. 아니야. 이 기업은 무조건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야. 이거는 사실 정답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는 굳이 정답을 찾지 마세요. 없는 거를 어떻게 찾아요? 아셨죠? 응? 아셨죠? 알겠으면 1번. 실적이 참 그래요. 네, 정답이 없어, 정답이. 뭔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정답이 없는 건 굳이 정답을 찾지 마세요. 흘러가는 대로 보세요. 네. 아셨죠? 정답이 없습니다. 야, 그런갑다 하세요. 뭐 어떻게 이게 정답이 없는 거 어떻게? 여튼 야 2차전지 근데 좀 올라온다. 전 2차전지 좋게 봅니다. 예, 계속 얘기하지만 2차전지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는 이제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이제 내일 컨콜이 있잖아요. 컨퍼런스 콜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계성?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실적 가지고 올라간 대표적인 주식이 제가 요거는 장중에 봤었는데 얘예요. 플리토. 얘가 실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얘 여기서 실적 발표하고 올라간 건데. 얘가 보니까 아까 영업이익이 28억 나왔더라고요. 이거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그 연간 35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28억을 찍어서 벌써 54억이에요. 3분기까지. 현재 54억. 4분기 나오는 여하에 따라서 한 80억대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예상치보다는 거의 2배 이상 실적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즘 AI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다 별로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얘 혼자 좀 강하긴 했어요. 이거 보세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플리토입니다, 이거는. 얘는 이제 코퍼스라고 해서 그 말뭉치를 파는 기업이거든요. 일종의 데이터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 우리가 AI에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AI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온갖 데이터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추론을 하고, 종국에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추론하는 걸 넘어서 액션까지 가는, 그거의 이제 대표 주자가 로봇인. 이게 AI의 전반적인 큰 흐름인데, 이제 플리토는 거기에서 이제 코퍼스라는 말뭉치를 여기저기 팔고 있죠. 이게 원래 이제 번역 그 플랫폼 하던 회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창업자들이 SK텔레콤 출신들이에요, 전부. 하던 애인데, 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뭐, 솔트루스, 코난테크, 딥노이드, 뭡니까? 마음 AI, 이스트 소프트, 한글화 컴퓨터, 막 이런 종목들하고 좀 뭔가 움직이는 결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최근에 관종으로 좀 보고 있던 기업인데, 얘가 오늘 실적 나오고 올라가더라고. 실적이 잘 나와서. 이 정도는 좀 살볼만 했는데. 로브스타 좋죠. 네, 좋습니다. 자, 와, 거래소 53포인트 빠졌는데 코스닥 플러스 0.03. 어쨌든 플러스입니다. 플리토 언급이 아니라 그냥 좋아 보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플리토는. 네. 제가 아까 요거 10시에 들어오잖아요. 10시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좋아 보였던 게 딱 2개 있거든요. 10시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가 플리토였고 하나가 요거 KMW였어요. 하나가 플리토였고 하나가 KMW였는데 사실 둘 중에 하나는 회원방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샀어요. 샀고,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보던 건 이제 아까 제가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2차전지 지주사 계열의 주식들이 좀 좋아 보인다. 그래서 2차전지 지주사 계열의 주식 중에 지금 눌림 자리에 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2개 지금 일단 공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요. 이런데 부합이네 그래도. 근데 저는 강원에너지도 풀전했네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이 마음이 더 편한데요, 여러분. 오늘 은근히 계좌가 별로 안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은근히.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지수가 막 60포인트 오르는데 내 계좌가 그대로인 것 같으면 사람 미쳐요. 네, 속상해서 막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지수 60p 빠지고 있잖아요. 아마 비슷할걸요? 왜냐면 등락비가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등락비가 비슷해요. 올라가나 빠지나. 네. 올라가나 빠지나 비슷해요. 올라가나 빠지나. 이수아 상한가 아닌데? 아까 상한가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이거 상한가는 아니고 25%에서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거 지금. 또 가는 줄 알았네. 10몇 프로 계속 이러고 있고 3중 강하네. 아, 마린솔루션 이것도 오늘 강해요. 마린솔루션. 마린솔루션 볼까? 마린솔루션이 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쪽이 좀 또 움직임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 오늘 전선 쪽이 좀 움직임이 있어요. 아침부터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근데 저는 사실 전선주 중에 좀 좋게 보던 건 얘 하나긴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게 차트가 이뻐요. 보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던 추세인데 이거 지금 차트 보면 여러분 딱 하나 패턴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무슨 패턴? 무슨 패턴이 생각나십니까? 이 차트에서 생각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패턴? 이거 해솔이 역해솔 아닙니까, 이거? 역해솔 생각 안 나시나요, 이거? 이거 역해솔이에요, 역해솔. 역헤드 앤 숄더. 이거 역해솔인데? 그려줘야 제가 보이시려나? 네.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이제 보인다 1번. 이러면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려드리니까 보입니까? 퓨얼셀들 날아가요? 날아갈 수 있지. 모든 주식 어떻게 다 따라다녀요. 퓨얼셀 좋죠. 두산 퓨얼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 그려들어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사실 다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띡띡띡띡띡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기준선이 여긴가 있을 거예요.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사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역해솔이에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한번 제가 적어서 설명드릴게요. 왜 또 오냐. 그만 좀 놀라. 이제 1번 주가가 상승한다. 2번 이제 추세 하향 추세 타면서 내려온다. 한번 추세를 돌파 시도하면서 기준선도 올라타고 N자형 반등 나오고 되돌림도 사실 중간에 있고요. 중간에 되돌림도 있고 저 일련의 과정을 거친 주식들을 보면 역해솔이 많아요. 생각보다 은근히 발생돼 있음. 네. 이런 차트들을 보면 잠깐만 이게 역해솔인데 역헤드 앤 숄더인데 딱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것도 많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얘가 딱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 설명을 잠깐 드린 거고, 빠르게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굳이 막 주식을, 지수 빠지니까 주식을 안 봐야 된다 이런 날은 아니지만 매매를 해볼 만한 날은 맞는데, 뭐 그냥 적당히 보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아마 많은 분들의 심리 자체가 지수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오히려 안도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야, 지수가 저렇게 빠졌는데 내 계좌는 오늘 별로 안 빠졌는데, 혹은 올랐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와야 사실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이 와야. 그럼 그런 시장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코스닥이 강세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도 있지만 바램이라고도 한 거예요. 바램이자 예측이라고 하는 게, 코스피 지수만 4천 5천 가면 뭐합니까? 코스닥이 좀 힘을 내줘야 종목들이 우후죽순 좀 반응을 해준다니까요. 레인보우 별로 안 움직이는데? 전 이거 되게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식인데, 생각보다 잘 쑥쑥 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잘 빠지지도 않고. 시총이 커서 그런가 난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시총이 작다고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글쎄요, 전 되게 무거워 보여요. 그래 봐야 뭐 3, 4% 움직이는 게 달아서. 요즘 대형주도 5%, 10% 움직이는 시장인데, 좀 이질감은 들죠. 이런 분봉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분봉은 이질감은 좀 드나, 글쎄요, 저는 뭐 큰 법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자, 종목을 또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단타. 종목은 제가 이제 섹터나 이런 얘기들, 제가 지금 좋게 보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은 좀 가감 없이 계속 하겠지만, 이제 관심주를 기존에 한 2달 동안 조금 드리다가,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는 안 드리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가끔 드리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제 또 문자 상품을 오픈을 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똑같은 종목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가 일단 우선순위이다 보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가끔 아마 드릴 것 같아요. 관심주는 매일은 못 드리고,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 섹터나 제가 지금 좋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가감 없이 드릴 겁니다. 가감 없이 드릴 거고, 저는 화장품에 대한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실적 시즌 끝나고 본다. 저는 화장품은 실적 시즌 끝나고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럴 생각이. 지금은 볼 생각이 딱히 없고요. 실적 시즌 끝나고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근데 이제 그 생각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나는 달바글로벌이 되게 사고 싶은데, 정말 엄청 맥점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요즘은 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수 있겠다. SKC는 유리기판으로 쏜 거예요, 아까. 사실은 오늘 유리기판이 셌어요. 유리기판이 오늘 혹시 왜 셌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그 NXT 시장에서부터 유리기판이 좀 강했는데, 이게 왜 셌었을까? 왜 셌었을까? 에코프로도 양전했네. 요즘은 매체가 다양하잖아요. 유튜브에서 IT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언제? 어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좀 영향력 있는 채널들이라, 예. 예, 같은 거 보시네. 저도 뭐 매번 보진 않는데, 우연찮게 봤거든요. 우연찮게 봤는데, 전 그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리기판, 예를 들면 여기 뭐, 유리기판, 뭐 여기 이쪽에 모여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 차세대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유리기판, 리스크5, 액친능가, 뭐 온디바이스, 온센서, CXL 이런 게 다 이제 차세대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 분야들인데, 얘네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 게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쪽은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리거가 필요하거든요.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는 않은데 뭔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트리거가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사소한 이슈에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건드려주면 되는 이제 종목들이 이쪽에 지금 다수가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도저도 머리 아프고 복잡스럽고 이러면 그냥 이런 류의 종목들은 그냥 사놓으라고 했잖아요. 연말 연초쯤 되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50% 정도는 전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연말 연초라고 해봐야 지금 입장에선 두세 달밖에 안 남은 건데, 그 정도면 좀 훌륭하지 않나?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얘네들은 워낙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어서 손절도 별로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좋죠. 좀 편하죠. 편해요. 이쪽은 계속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2차전지 저 좋게 봐요. 좋게 봅니다. 좋게 봅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네, 2차전지 가야 됩니다. 왜? 오늘 문자반 첫 번째 종목으로 2차전지가 나갔는데 가야지.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돼요. 네. 가야 되고요. 이차전지 안 죽어요. 쉽게 죽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차전지 가지고, 2차전지가 이게 결국은 로봇에도 들어갈 거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움직이는 동력은 사실은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실적 시즌 있잖아요. 실적 시즌 끝나고 나면 또 한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기는 한데, 주식이 마냥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좀 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다니까요. 뭐? 지주사가 가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지주사 간 것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봇주에서 상승률 제일 좋은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로봇주 상승률 1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시켰던 사면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렸을 때는 13,000원대였습니다. 지금 30,000원이잖아요. 많이 올랐죠. 예, 제가 알기로는 원익홀딩스예요. 딴 것도 많은데 원익홀딩스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6배 올랐거든요. 최근에만. 근데 연초부터 하면 진짜 많이 올랐어요. 10배 넘게 올랐어요. 10배 넘게 올랐다고. 로봇주 1등이 사실은 지주사에서 튀어나왔어요. 상승률로만 치면 로보티즈도 많이 갔죠. 대장주잖아요. 많이 갔어요. 근데 로보티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원익홀딩스가. 이거 혹시 아셨나 모르겠는데 은근히 이러고 있어요. 최근에 2차전지에서 지금 슈팅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이수화학이잖아요. 삼상 갔던 주식. 지주사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웅진이 좀 세네. 근데 어제 보면 HD현대인가? 이것도 세지 않았나요? 이거 HD현대.
사실 앞에 HD 붙은 회사들은 다 잘 가요. HD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뭐 HD 현대 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뭐 기타 등등. HD 현대 건설기계도 요즘 가던데. 그거 볼게요. 다 가요 그냥. 건설기. 살짝 지금 쉬었는데 얘도 신고가예요 지금. 얘도 지금 신고가 레벨이거든요. 두산 신고가입니다. 두산 신고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예전처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 내에서 문자 보냈어요.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왜냐면 지금 다른 게 많으니까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은데, 근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지주사가 좋기는 하다. 내가 고를 수만 있다면 안 왔을 리가 없는데, 그거는 아마 통신사에 그게 걸려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와우넷 고객센터나 통신사 그래서 스팸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미코 지금 돌렸네요. 미코 한번 잠깐 볼까요? 결국 여기선 돌리나? 15,000원. 이게 뭔가 손은 안 가는데, 지금 하도 이게 요즘 그 종목들도 많고 해서 그렇긴 한데, 미코도 확실히 15,000원은 물려도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설령 15,000원이 깨지더라도 뭐 그 정도야. 15,000원 정도면 좀 확실히 합리적인 가격이다, 부담 없다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움직이는 걸 보면서. 문자 나갔을 텐데 하나 오늘 아침에. 포올 오른 거 맞아? 없어요. 포올은 오른 게 없죠. 지금 지수가 조금 회복하는 것 같은데, 지수가 복원력이 확실히 유동성 장세라서, 이게 일반적인 시장에서 수급이 이랬죠? 더 빠져야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단이 팔고 있고, 선물도 막 이렇게 팔고 있고. 이게 어떻게 반등을 해? 근데 반등 시도를 해요. 근데도 반등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이 유동성 장이라는 게 진짜 힘이 엄청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연착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돌발적으로 대형 악재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이런 시도가 장중에도 계속 비일비재할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연착륙이 되는 거라고요. 정착륙보다는. 그렇죠? 지금 이런 반등 시도도 이 수급에서는 좀 설명이 어려운 반등이에요. 근데 나온다? 유동성 시장이라서. 샘CNS 차트 최근에 좀 이쁘긴 했는데, 볼까? 제가 이건 딱 기억을 하죠. 차트, 제가 이거 타고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좀 차트가 이쁘긴 했어요. 반등했다고 밀렸는데? 지금 뭐 튀었구나. 일수가 나왔나 보다. 이런 거는 이렇게 요거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은 못 돌리지 않을까라고 보기는 하는데, 너무 의미 있는 자리를 찍고 지금 내려온 거라. 그거 감안해서 저는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 되게 그래도 세다라는 생각은 보면서도 하죠, 계속. 살짝 쉬고. 그렇군요.
이천이도 에코프로가 이쪽에선 제일 먼저 반등을 하네요. 원익 PN이 이거 요즘 많이 올라왔네. 연말 연초는 뭐다 원래? 코스닥 개별주 장세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12월 1월을 코스닥 개별주 장세라고 보는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니까 앞뒤로 한 달씩 더 줍시다. 11월부터 2월까지 코스닥 개별주 장세. 충분히 근데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얘기 지금까지 하던 시험관들을 들어보시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잠깐만, ICTK 오늘 움직였어요? 뭐 보다가 말았는데. 아이씨, 이거 언제 이렇게 갔어요? 아이고야. 10시에 갔구나. 제가 유튜브 하고 있을 때 갔네. 엑스게이트는 저도 봤습니다. 네, 아침에 친 거 이건 저도 봤는데, 아이고, 찐은 얘거든요, ICTK. 양자 찐. 이거 어제 공신한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어제, BTQ 되게 뉴스, 야, 주식이라는 게 진짜 알다가도 모를게. 이거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공시입니다. 볼까요?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공시예요. 응? 단일 판매 공급이 오늘 또 떴었네. 잠깐만. 아, 이거 거래 정지됐었네. 이거 거래 정지됐었네. 단일 판매 공급이 떴었네. 양자 보안칩 개발 용역. BTQ 테크놀로지. 야,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상하냐면 3자 배정을 어제 장 끝나고 받았어요. 어디에서? BTQ 테크놀로지스에서. 얘네는 나스닥의 상장법인이네. 3자 배정을 받았거든요. 70 몇 억인가 받았어요. 70 몇 억인가 받고 오늘 아침에 공시를 띄웁니다. 계약 체결을 했어. 양자 보안칩 개발 용역. 누구랑? BTQ 테크놀로지랑.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건 약간 지분 수합이랑 비슷한 거네요. 응? BTQ가에서 투자를 받고 지분을 일부 BTQ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BTQ에서 수주를 따낸 거죠. 일종의 약간 지분 수합하고도 좀 비슷한 딜이 있었던 거네. 이건 좀 이상하긴 하다, 그거. 왜냐면 저게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고요. 제가 어제 장 끝나고 나온 여러 기사 중에서는 제일 좀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라 오늘 아침에 움직임이나 지수 움직임 보고 사실 원래 들어가려고 관종에 넣어놨다가 지수도 빠지고 얘도 아침에 별 볼 일 없길래 뺐어요. 거래 정지가 됐고 이렇게 됐거구나. 아쉽네요. 근데 뭐 매매하기 조금 쉬웠을 것 같지는 않은데 파바박 튄 거라 거래가 정지가 됐다가 풀렸다가 막 이런 거라. 자, 지수가 4천을 다시 탈환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예, 4천 위로 올라왔습니다. 3,970까지도 밀었다가 지금 4,004포인트 까지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장은 저는 만약에 이게 상승 반전까지 된다? 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말이 돼? 야, 씨, 외국인이 조를 팔고 있는데 반등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근데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죠. 말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시장이 유동성 시장입니다. 절대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에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측되는 고점을 얘기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드리면서도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나는 뭐예요? 그래도 하방 베팅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버스, 공매도 내가 하지 말라고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얼씬도.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건 시장의 흐름에 최대한 따라가기 위함이고 내 매매에 강약 조절을 하기 위함인 거지 하방 베팅을 하려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보고 이런 자리에서 하방 베팅 하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아셨으면 3번 여러분 하방 베팅은 진짜 하지 마십시오. 3번. 그래야 제가 더 편하게 제 생각을 막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제 예측을 가지고 하방 베팅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하방 베팅 절대 머리만 아픕니다. 유동성 시장에서 어디 감히 하방 베팅을 해요? 그건 진짜 겁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 시장에서 하방 베팅을 한다는 건 진짜 겁 없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손실을 봐도 주식에서 손실을 보시고. 한번더 좀 올라오네. 야 2차전지 세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에서 2차전 야 이렌텍도 올라온다. 이렌텍 이게 올라가야 정상이에요. 이거는 이렌텍 이런 거 더 가야지. 더 가야지 쟤는. 현지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죠? 얘네 왔다 갔다 하는구나. 와, 플레토 20% 갔어요? 와. 카카오도 좋네. 카카오도 괜찮다. 플리토가 난리도 아니네. 야, 20% 갔어. 근데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로봇도 그렇고 AI 이쪽도 제가 이제 실적을 보는 섹터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실적이란 게 묘한 게 뭐냐면 이게 실적이 없는 게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이런 쪽에서 만약에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 나타나. 걔는 되게 유니크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로봇을 하는데 어떻게 실적이 나오지? 혹은 이 플리토도 마찬가지. 이 AI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실적을 냈을까? 얘네들은 이제 유니크함이 생기죠. 얘네들은 유니크함이 생겨요. 전 바이오가 지금 빠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바이오를 사야 돼서 사실 바이오를 아우 3,000당제가 다행이다. 네 어제 판가격까지 내려왔다. 아이고 다행이다. 어제 좀 빨리 팔아가지고. 한미약품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이거 어제 상한 거였죠, 거의. 한미약품, 진짜. 한미약품 물어보신 분들이 최근에 좀 있었어요, 꽤. 한미약품 어떡하냐고, 한미약품 어떡하냐고. 뭘 어떡해요, 폭등했는데.
그러니까 저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성장성을 보는 섹터라도 거기서 실적이 나온다? 그거는 가점이 붙죠. 되게 유니크해지는 거예요. 되게 유니크해지는 거고, 아, 이 기업은 이 산업군에서 시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와, SDI 10% 올랐네.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10%가 오르네요. SDI. 그럼 같이 우리 올라가는 수 있는 주식이 상신 EDP, 신흥 SSC 이런 건데. 와, 10%가 올라. 너무 배합하지 마세요. 또 딴 거 먹으면 되지 뭐. 뭐가 생각만큼 가볍지는 못하네, 당장. 근데 지수 많이는 못 돌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반등 시도를 신기하게도 하긴 했는데, 지금 근데 많이 돌리긴 했다. 어제 발생된 갭 정도는 단숨에 메워도 할 말 없는 분위기가 맞는데, 갭 메우기도 전에 돌렸어요. 대단하네. 이런 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긴 한데. 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충분히 저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봐도 신기해요, 저는. 와, 저게 되나? 진짜. 저도 워낙 간만에 상신 EDP 같이 가네. 그러니까 SDI 가면 같이 가는 게 상신 EDP랑 신흥 SEC거든요, 원래. 좀 같이 붙네요. 방금 1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나노캠은 저도 잘 몰라요. 팀이구나, 저거는. 아, 이거는 완전 개별주인데, 제가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쭉 보다가, 개별주 중에 좀 특이한 차트가 있기는 해요. 이거는 한번 그냥, 네. 설명만 드릴게요. 이 차트. 이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시총이 작아서 제가 매매는 안 할 거거든요? 매매는 안 할 건데. 그래요. 요거 관심주로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메가터치라고. 이게 종목 코드가 이건데 시총은 좀 작아요. 스몰캡임은 유의하시고, 관심 가격대는 지금, 그다음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차트 보고 하면 돼요. 차트가 이러니까 여기 이 자리 얼마야? 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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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가격대는 이거 지금 아이고 어디 갔어? 왜 이래? 왜 이럽니까? 예, 이게 이제 200원에서 300원 사이 이렇게 할게요. 포괄적으로. 200원에서 300원 사이.
이게 제가 어제 사실 이것저것 두들겨 보다가 2차전지 종목들 찾다가 야 이거 차트가 조금 냄새 나는데 했던 차트거든요. 얘가 원래 이제 움직였던 이제 분야가 사실은 전고체인가 그럴 거예요. 전고체 움직일 때 혹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움직일 때 이제 같이 좀 조금씩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이게 차트가 제가 왜 유의미하게 봤냐면 삼각수렴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나는 일단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이상하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조금 더 수렴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2차전지 분위기도 어쨌든 살아나는 분위기고 물량은 앞서 많이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서 이때 이제 그 테마 타가지고 한 번씩 계속 들썩였던 물량들인데 이게 주가 바닥권에서 이 정도 흐름이 한번 잡혔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몰캡이니까 좀 유의하시고 시세는 여길 뚫으면 시세가 세게 나겠죠. 어디냐면 4,500원대. 그러니까 4,500원대가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세가 세게 나올 수가 있고 물론 앞서 윗꼬리가 또 많았어서 그런 장벽들은 있어요. 5,000원대까지는 계속 그런 건 좀 있는데 상신 EDP 8% 올랐네. 근데 이거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 저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 SDI가 간다고 했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상신 EDP 신흥 SEC를 보는 게 순리거든요,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전고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쪽이. 지금 아직은 안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또 삼성 SDI 하면 전고체 배터리 쪽이거든요. 좀 움직이나? 레이크 모티 이런 거? 좀 올라오긴 하네, 진짜로.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예. 주식 톡톡에 연락 터치 나는 거죠. 아, 이렌텍 좋다. 아, 전 이렌텍이 너무 좋아 보이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좋아 보이는 강도 대비해서 오히려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픽한 종목이지만 되게 좋아 보인다. 차트도 이뻐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그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 뭐야? 커비드 핸들. 커비드 핸들이라고 했죠? 네. 딱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차트도 이쁘고 내용도 괜찮고 수급도 들어오니까 사실 단점 찾기가 저런 건 좀 어려운 건데 근데 요즘 장에서는 이제 더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 바람은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네요. 아직은 되게 따박따박 올라가네. 제가 사실 그 집에서 최대한 제가 이제 또 애주가라서 집에서 술을 최대한 많이 먹거든요. 밖에보다는.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 제가 하이볼에 좀 빠져가지고 탄산수를 박스로 사다 놨습니다. 탄산수를 막 50개씩 사다 놨어요.
근데 그걸 물 대신 자꾸 마시고 있네. 소브레 롤릭스? 너도 차트 이쁘네. 이런 것도 차트는 이쁘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오늘 장에서 최대 관심은 제가 이제 좋게 보던 바이오 사야 되는데 저는 그게 1번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는 매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했던 게 제가 그닥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던 섹터인데 5G가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5G 차트가 고점을 뚫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확실히 2차전지 좋다 2차전지 그 정도입니다. 2차전지가 반등 세게 했네요. IT는 좀 고만고만한 것 같고 2차전지가 좀 세게 했네. 해운주도 오늘은 좀 조선주도 좀 빠지죠. 오히려 이게 펄스 하나 딱 있으니까 요게 눈에 띄는데 대양전기, 삼성중공업 소부장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소부장 갈 건데 사실 저는 그 지금까지 강했던 애들은 삼전, 하이닉스, 연착륙과 함께 같이 좀 쉬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같이 쉬면서 못 갔던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이제 강한 시세가 한번 형성됐다가 이게 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얘네들은 이제 연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그림. 그리고 나서 다시 가는 그림. 저는 약간 사실 이 그림을 예측이자 바램이에요. 딱 저는 다 이 그림을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쉰다라는 표현이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쉰다라는 표현은 연착륙의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주요 이평선들 올라오고 할 만한 시간들을 벌어야 된다 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제 뒤에 또 이제 방송을 하시겠죠.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제 오늘이 9회차인데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고,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